연평도는 황해도의 일부였다가 남북이 분단될 때 38선 남쪽에 속하게 된 섬입니다. 인천에서 100길로 122km 거리에 있는데 북한의 해주까지는 40km 남짓으로 더 가깝지요. 옛 기록에는 연평이라고도 하고 연평평이라고도 했는데 섬이 대체로 평탄하고 들판처럼 길게 뻗어 있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하네요. 조선시대에 말을 키우는 목장이 있었고 주민들은 어업을 주로 했는데 특히 조기잡이로 유명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연평도 조기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조기가 해주 남쪽 연평평에서 난다. 봄과 여름에 여러 곳의 고깃배가 모두 이곳에 모여 그물로 잡는데 관에서 그 세금을 거두어 나라 비용에 쓴다. 지금은 연평도 꽃게가 유명하지만 60년대까지는 연평도 하면 조기였지요. 조기는 동중국해에서 월동한 뒤 해류를 따라 서해로 북상했다가 가을에 다시 남하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 이동에 따라 3, 4월엔 전라북도 위도 근처에 5, 6월에는 연평도 근처에 조기어장이 형성됐습니다. 철이 되면 연평도에는 조기를 잡으려는 어선들과 그 조기를 사가려는 상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고기가 한창 잡힐 때 바다 위에서 열리는 어시장을 팥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유명했던 팥이로 연평도와 전북 위도의 조기 팥이, 거문도와 청산도의 고등어 팥이, 추자도의 멸치 팥이가 있었지요. 조기철이면 연평도에는 적을 땐 수백 척에서 많게는 2,000척 넘게 배들이 모였습니다. 연평도엔 임경업 장군을 모신 사당이 있는데 임경업 장군이 조기 잡는 법을 가르쳐줬다는 전설 때문입니다. 장군이 볼모로 잡혀간 세자들을 구하기 위해 청나라로 가던 중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연평도에 상륙한 장군이 병사들에게 가시나무를 꺾어 오라고 하더니 얕은 바다에 꽂아두게 했는데 썰물이 빠지고 나자 조기들이 가시나무에 꽂혀 있었고 이때부터 연평도에서 조기를 잡게 됐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연평도에서는 임경업 장군이 태어나기 한참 전부터 조기를 잡았고 임경업 장군이 청나라를 치러 간 적도 없습니다. 어민들에게는 풍어를 가져다주고 또 거친 바다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수호신이 필요했을 테고 그래서 저마다 절대적인 존재를 모셨는데 연평도에선 그 대상이 임경업 장군이었던 거겠지요. 추자도에서는 최영 장군을 모시던데 아마도 힘을 가진 장군님이 필요했나 봅니다. 연평도 서남쪽 끝에 등대가 섰습니다. 1960년에 처음 불을 밝혀 어선들의 백기를 인도하다가 안보상 이유로 1974년에 불을 껐지요. 기능을 상실했던 연평도 등대는 2019년에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조기철이 되면 연평도는 여전히 파시가 서고 흥청거렸습니다. 작은 섬의 어선들이 잔뜩 몰려와 밥집과 술집은 물론이고 옷가게와 이발소, 성구점 등 온갖 가게들을 열고 북적거렸지요.
그런데 연평도 조기잡이는 60년대 말 이후 급격하게 쇠퇴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건 치어까지 무분별하게 싹쓸이하는 남획이었고 조기들이 더 이상 연평도까지 안 올라오는 거였습니다. 70년대부터 연평도에서는 더 이상 조기 파시가 서지 않았습니다. 면사무소에 송림면이라고 적혀 있는데 연평도 현재 행정구역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입니다. 1938년까지는 황해도 해주군에 속한 섬이었는데 해주읍이 해주부로 승격되면서 나머지 지역들이 벽성군으로 개편됐고 연평리는 벽성군 송림면에 속한 7개 리 중 하나였습니다. 해방 후 38선이 그어지고 송림면은 남한의 경기도 옹진군에 속하게 됐는데 전쟁 후에는 연평리를 제외한 다른 마을들이 북한에 속하게 되면서 송림면에는 연평리만 남게 됐지요. 1999년에 송림면을 연평면으로 바꿨는데 송림면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데다 연평도라는 이름을 살리자는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옹진군 연평면에 속한 법정리는 대연평도와 소연평도를 묶어서 연평리 하나이고 행정리로 대연평도에 중부리, 남부리, 서부리, 동부리 3마을리 5마을과 소연평리가 있습니다.